오늘 2교시 강의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좀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들이 자꾸 생기시죠. 근데 그 궁금증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주실 강사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강사분이 전직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엄청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술술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풀어줄 강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스톡 다이아몬드 한순영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릴까요? 네, 지금 사진과 비교하시는 거죠? 사진을 딱 눈을 보시는 것 같던데 사진이 나을까요? 실물이 나을까요? 그렇죠. 역시 울산은 울산은 센스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운더스 EDC고요. 한순영입니다. 네, 오늘 입교하신다고 이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낯가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찰나에 제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살로 보이세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항상 5를 빼거나 10을 빼면 그 상대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죠, 그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바뀌지 않은 나이로 45이에요. 감사해요. 이게 되게 막 놀래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그 아메이 사업을 이제 14년 차 접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아메이를 했고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예. 근데 그 기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3시간 얘기할 거를 지금 한 50분, 1시간 안에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과거사를 좀 단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쉬워요. 예, 저희 신랑을 공유라고 부르는 그 스토리를 지금 오늘 전국 지금 타는 거잖아, 맞죠? 제가 저희 신랑을 공유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반응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분을 공유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신랑입니다. 예, 이제 공유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까지 공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이 친구를 공유라고 부르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예, 제 인생에게는 뭔가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분이니까 제가 결혼하자고 했겠죠. 저는 첫눈에 반한 케이스입니다. 예, 누가 아까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맞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뭔가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그래서 남편을 두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에 의해서 제가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으면 3번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는 역시 이루어져요. 기도 안 한 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 안 한 건 안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한 거는 내가 눈치채겠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예, 만났는데 딱 보니까 내가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때 얼굴이나 그 제가 만나기 전 20몇 년 전 얼굴이나 똑같거든요. 사실 약간 뱀파이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노안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50이 넘어가면서 더 어려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인데 그때는 제가 50이 넘은 분을 보니까 어때요? 결혼한 사람 같잖아요. 이게 중3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50이 넘어 보이는 그래 평생 노안 약간 그런 느낌. 내 느낌은 좋은데 그래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만남에서 총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엄청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했냐? 중3 때부터 맞죠? 계속 기도했는데 못 알아보는 게 바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셨잖아요. 시간을 내서 오셨죠.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뒤에 막 스케줄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옆에 오신 분들, 오늘 지금 오프라인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오신 분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옆에 누군가가 계시면 잘 오셨다라고 축복을 좀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 오진환 리더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데도 제가 떨리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가지고 딱 내일 나오시는데 땀이 알죠? 땀이 막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닦아드리지는 못하고 알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실 수 있을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요 Q&A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었어. 밖에 나가면 그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난 알아들었는데 나갔을 때 내가 뭔가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뭔가 탁 막혀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과외 선생님 출신이라고 제가 오늘 첫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을 받느냐? 여러분, 이 질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단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네, 요즘에 공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세 글자 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 공부한다면 뭔데? 혹시 다단계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분이 봐요. 그럼 여러분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 내가 하겠어 이렇게 여유롭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화가 싹 올라와요. 그분의 눈빛을 보면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약간 보는 눈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사실 다단계인 줄 알았다고. 나는 사실 피라미드만 아니라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막 바쁘게 다닐 때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은데 수업을 가려면 저녁에 가는데 아침에 움직이니까 뭘 하는 것 같은데 저 하민이 엄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같이 엮일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쁘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땅 보러 다닌다 했어요. 정답이에요. 땅 보러 다닌다 했어요. 땅 보러.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이게 Q&A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메이 한다고 해도 그분이 안 하는 이상은 어떤 거예요? 뭔가 그분도 의심적인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경험이 있다든지 맞죠?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바쁘냐 뭐 하노 하면 땅 보러 다닌다고 하면 그분이 자체적으로 말을 약하게 해요. 어디에? 좋은 거 있으면 하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의외로 그분이 되게 호기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쪽집게 수학과이니까 여러분 알겠죠? 지금 제가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땅 보러 다니는 거 맞거든요.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다단계 아니야. 그 두 번째는 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질문을 사실 잘 안 해요. 인쇄소득 맞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안 해요. 맞죠? 이거 질문하는 사람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인쇄소득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사업 설명을 들었던지 끊임없이 나오는 소득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성공 확률이 낮더라. 성공 확률이 낮더라. 누구는 하다가 말았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어떤 분은 하더라. 내가 살다 다이아몬드를 처음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말 팔아야 되잖아. 말 팔면 좋죠, 여러분. 근데 말 팔 수 없어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얘기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 게 워낙 더 싼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비싸다는 느낌을 지금 풀어주기에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오늘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바쁘다. 저보다 안 바쁜 거 알고 제가 알려러 갔는데 바쁘다고 자꾸 해요. 바쁘다. 그래서 언제까지 바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다. 자, 이 얘기도 여러분이 풀어드리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출근하기 싫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도 제가 조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가지를 여러분 다 해소를 해도 찝찝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누가 있지요? 네, 나에게 이 일을 소개하신 분 또 계시고 또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님도 계시죠. 그분에게 궁금한 게 많은 게 좋아요. 궁금한 게.
네, 저는 사실은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엄청난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추접은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엄청 이제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할 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겁나더라고요. 아토피도 겁나고 아메이도 겁나고 그리고 아메이 때문에 아토피가 낫는 것도 저는 싫었어요. 왠지 알죠, 여러분? 그걸 빌미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들을 우리는 받거든요. 그죠? 혜택을 받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토피가 이제 심하게 걸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죽이고 싶을 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분을 공유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살인자가 될 뻔했거든요. 신앙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스폰서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메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포스가 아메이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하나 타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들어오는 그 알죠? 카리스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혼자 있으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피진물이 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4월 14일 날 만났어요. 지금도 그 날짜가 기억나는데 화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물이 이렇게 이분이 내 계획적으로는 1시간 뒤에 가셔야 되는데 열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스폰서님이 1시간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진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를 이제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뭐 전하려고? 아메이 전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진물이 나니까 빨리 가셨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보통 다른 분의 몸을 잘 만지는 거 실례죠. 근데 그분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눈이 놀랐더라고요. 옷을 막 걷어 올렸어요. 좀 부끄럽 죽겠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그러면서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나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저희 스폰서님이 아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도 잘 내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혼냈거든요. 잠은 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자는데요?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걸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일에 암의 영양제 먹어요 이렇게 했으면 다시는 못 받겠죠. 근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언니도 오빠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는데 저희 엄마마저도 빨리 자라. 빨리 자라. 그래야 일하러 가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제 팔을 걷어올리면서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화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인생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잠을 안 자네 이렇게. 2-3시간 잤었거든요. 좀 많이 자면 4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있던 아토피도 더 심해지겠죠. 그럴 상태에서 오셨는데 저에게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토피를 엄청 잘 고치는 분으로 설명하셨어요. 저는 믿고 싶죠. 근데 낫고 싶진 않았어요.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조금 좋아지고 싶었지 낫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씩 정보를 주는 것 때문에 제가 나은 거예요. 나았어. 그럼 어때야 돼 여러분? 나으면 안 되잖아. 제 계획은 조금만 좋아져야 되잖아. 맞죠? 나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 듣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안 할 거니까 다른 분에게 시간을 쓰시라고. 그래서 계속 밀어냈는데 그분의 한마디 때문에 그분의 질의응답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토피는 재발하면 더 무서워요.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아토피를 제대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첫 만남이 뭐라고 화를 냈죠? 제가 잘못한 부분에 화를 냈죠? 그리고 아토피가 재발하면 무서운 거 맞거든요. 그 정확한 말을 해줬어요. 저는 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눈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제가 서서히 뭔가 열심히 이제 맞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자꾸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신기가 아토피 신기가 왔어요.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 여름에 심한 아토피인데. 이거는 여드름인성이라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술술술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진을 줄 때마다 저는 나를 훈련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과외하는 아이들을 제가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너 오늘 먹었는 거 뭐야? 적어봐봐.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자 이거 왜 먹으면 안 돼? 이는 설명해주고 그 수업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막 2달 만에 10kg 이상씩 빠진 애도 있고 비염이 심했던 애는 콧구멍이 넓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원리상 맞죠? 살이 빠지면 콧구멍이 넓어집니다. 숨쉬기 편해진 아이, 저희 영양제를 먹은 아이 뭐 이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호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친구들도 선생님 시킨 대로 하니까 너무 다 나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아토피 박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왜 자꾸 저에게 사진을 주냐고 제가 Q&A 한 거죠. Q를 한 거죠. 그분이 당신은 한순영 리더님은 나에게 아토피 1호였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기예요? 잘 말한 거예요? 아니 사기친 거예요? 그분은 내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저 아토피 잘 고쳐요 라고 했던 거예요. 잘한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열심히 알았는데도 못 알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혹시 잘못 말했을까 봐 또는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분이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진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미래 상상 있죠? 그분이 꼭 바뀌어야 되는 어떤 거 그거를 여러분이 전문 용어로 때려야 돼요. 그분의 인생에다가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이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못 알면 이게 약간 그 신기 있는 사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분이라고 이런 소중한 분이라고. 제가 어제 만난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살 분인데 이런 운명인데 저도 이런 운명이었었는데 내가 아토피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고. 내 꽃밭이 뭔가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고. 그 꽃밭을 내가 재건하는 방법을 안다고. 당신도 그 꽃밭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아멘 하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요? 저 아토피 진짜 잘 고쳐요 이렇게 했는 거 있죠? 그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못 고칠까 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네, 맞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아토피를 고치는 시스템도 있고 건강 공부하는 시스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하는 느낌을 딱 줄 때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뭐 한다 했죠? 오늘 땅 보러 다닌다 사실은. 이렇게 여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나 요즘에 땅 보러 다녀 이렇게. 그리고 다단계 아니야 하면 아니면 할 거나 아니면 할 거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단계 아니면 할 거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그분은 다단계 아니라도 안 하고 네트워크라도 안 해요.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몰라요. 그래서 다단계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무슨 얘기 하시라고요? 내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땅 보러 다닌다고. 자, 무슨 땅을 보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네트워크를 맞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마음의 밭을 봐야 돼요. 그분이 뭔가 스타팅도 안 걸리는데 계속 아메 하자 해도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아메 하자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토피가 있었던 건을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그 저절로 하게 됐죠. 그분이 필요한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 또는 그분의 몸 상태 있죠? 그분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러 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보러 다닌다고 해요. 땅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보러 다닌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네트워크는 우리가 부동산 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렇지 않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알죠? 땅인지 샀는데 건물을 못 지어 절대 농지야.
사람도 절대농지 있게 없게요? 있어요.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뭔가 의식이 안 바뀌어가지고 절대농지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절대농지 아니겠죠? 절대농지에는 건물 못 올린다면서요. 사람도 그런 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땅 보러 다닌다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왜 바쁜데 땅 보러 다닌다 그러면 진짜 조용하게 얘기해요. 같이 보러 다니자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 와보라면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 아니야라고 하면 아니면 할 거지 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열심히 안 적으셔도요. 자 이게 다 이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자료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니까 적을 분은 적으셔도 되지만 꼭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다단계와 네트워크 여러분 법적 측면에서는 다단계가 합법이네요. 합법입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불법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겠죠. 다단계 판매법은 합법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도 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입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대부분 있음이라고 돼 있죠, 왼쪽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 할 때는 없어. 소비자 할 때는 없어, 대부분이. 근데 뭔가 사업을 하려고 딱 뭔가 알겠죠? 모션이 바뀌어지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려야 돼, 내려요. 뭘 내리는지 알죠, 여러분? 뭘 내려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없어요. 당연히 아메이도 없겠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내 회원 번호가 바뀐다든지 물건을 내렸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아실 거고. 수입의 주체는 다단계 판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원을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자기 그룹이 있대요. 자기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뭔가 다단계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있대요. 조직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 조직 같은 느낌에 있잖아요. 판매원들이 포집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근데 네트워크는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프로슈머라고 돼 있죠. 현명한 프로슈머. 이게 뭐냐면 소비자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를 내거든요. 자, 그다음에 환불제도 있지요. 네, 다단계도 있습니다. 근데 여 밑에 보시면 소비자 만족 보증되도록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제품 하자가 있을 시 또는 개봉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전문 용어로 좀 얍사부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국 방송 타는데 이런 말 써도 되겠나? 맞죠? 조금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서 환불제도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저희처럼 90일이 아니고 뭐 14일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사진을 찍든 기록하셔가지고 나도 그런 건 줄 알았다고. 아메이가 그런 건 줄 알았다고. 근데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이 아메이라서 내가 요즘에 제대로 알아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고 부담은 이건 당연히 내루기 때문에 있겠죠. 내루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없어야 되고요. 자, 물건의 종류는 아까도 배우셨겠지만 다단계 판매는 고가의 내구재예요. 한 번 사면 다시 살 수 있으나 장소를 걱정해야 되는, 놔둘 장소가 없는, 맞죠 여러분? 예, 네, 고가의 내구재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생필품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250여 가지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생필품이 다양해야 되고 이 생필품이 고품질이어야 되고 재구매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아까 앞에서도 배우셨죠? 이제 이런 게 네트워크의 조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요. 이건 법조항이에요, 법조항. 앞에 걸 이해하시면 이 뒤에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보면 요렇게 다단계 판매원 이런 거 이것도 합법입니다. 네, 판매원이라고 돼 있죠. 딱 명시가 돼 있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안 돼 있고 사업 권유 거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맞죠? 사업 설명하고 맞죠? 같이 사업할 사람을 찾고 그리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맞죠? 이제 그런 거예요. 요 말들이 조금 이렇게 그 뭐라노
법적인 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이 해결되면 이 뒤에 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시면 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랬죠? 이런 질문은 잘 안 한다 했죠? 근데 뭐 계속 해야 되잖아. 막 죽을 때까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이거 상속도 되고 뭐 이렇게 이거는 이런 수입이 끊임없이 나오고 인세소득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안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소득이 인세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65주년째거든요. 65년째 질문을 누군가는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확인이 가능하죠 사실. 공부하면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인세소득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게 인세소득이라는 걸 배울 때 우리가 연금을 인세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내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연금이.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인세소득 가능하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자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뭐냐면 얼마가 필요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질문하는 거를 제가 그분이 뭐가 궁금한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세소득 가능하다고? 죽을 때까지 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가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얼만큼 끊임없이 나오면 너가 알아볼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끊임없이 나오면 할 거야잖아요. 그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적정생활비 이게 다 달라요. 자, 왼쪽은 헤어질 분들은 보시고 헤어질 분들은 왼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제가 공유로 산다 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부가 뭐 243만 얼마, 뭐 268만 원, 194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오질 않잖아요. 한번 나왔다 하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돈이 적당하게 여러분 한 3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소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외식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 이건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뭘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 혼자 집에서 듣고 있는 분은 누군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면 좋겠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분에게. 얼마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기준이 없으신 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 말도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매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국민연금이 50만 원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100만 원 나온 분도 있어요. 아, 그러면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 근데 그게 꼭 암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암해야만 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꽃밭을 새로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분이 태어난 이유 그리고 그 꽃밭 있죠. 그분이 꿈꾸는 세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재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건데 그분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알겠죠? 100만 원 나온다고 아이고 그거 뭐 없어진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뭔가 코칭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원래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면 30인데 30 얼마잖아요. 알죠, 여러분? 뭐 연금 아무것도 안 넣으면 지금 30 얼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00만 원 받으면 어떤 거예요? 70을 더 받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없어진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분의 집에 마음대로 들으는 할 수 없어요. 나라도 싫을 것 같아. 매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그게 안빠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안빠. 아메이 빠진 사람. 여러분 안빠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쪽으로 안빠 말고 제가 말한 건 나쁜 쪽으로 안빠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분이 막 1,000만 원 번다 하는데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의사분이 월 3,000 번다는데 아이고 노동소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과외로 벌어놓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벌어서 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을 무시했다 아닙니까? 4천만 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내보다 적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다단계 하면서 주돈 안 벌겠다 이런 마음이 엄청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천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뭘 했대, 뭐지 변호사를 했대, 뭐 2천을 번대, 3천을 번대 이러면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게 됐냐고. 너무 대단하시다 해야지 그분의 인생을 풀죠, 그죠? 근데 그 노동소득입니다. 그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분들 칼 들을 때까지만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은 여러분 절대 금지어예요. 설사 그분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끝까지 알죠. 칼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있잖아요. 이 지혜로워야지 사람이,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노동소득도 벌고, 맞죠? 인세소득도 벌게 해야 되지. 가만히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아메이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부 반응이, 그러니까 안빠 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세소득이 가능해, 계속 일해야 되잖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너는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대물림을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돈이 있지 내가 300만 원 안 벌어야 안 되나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수치적인 통계지 그분이 필요한 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어제 만났던 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야. 친정에 돈을 많이 이렇게 대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동했어요, 그분에게. 저도 같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벌써 다이아몬드 된 상상을 했답니다. 근데 내 혼자 했어. 근데 안빠처럼 안 했어요. 친정 인연 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안 했다고요. 너무 대단하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면 아멘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해내는 분인데 아멘이가 무엇이라고 어렵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애프터톡을 정말 길게 오셨더라고요. 그 뭔가 알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돕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 진짜 소름 돋아요. 제가 뭐 아메이가 어떻고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했다고요? 본인은 엄마한테 마음껏 편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맞다고. 제가 엄마 집을 어떻게 하다가 나도 진짜 그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리게 됐는데 내가 그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그거를 본인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메이 사업 설명했어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잖아, 뭐 인쇄소도 가능하다고, 이게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물어본다고요? 정말 나오면 나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다 대놓고 알겠죠? 1,000만 원 벌어도 노동소득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 오면 많이 보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일을 해야 된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 안 하는 건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일은 계속하면 좋잖아요, 그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평생 일하는 건 되게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보셨죠 또? 이거는 아메이가 아니죠, 여러분. 아메이에서 많이 하지만 아메이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경제 용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 보면 인플로이 해가지고 월급 생활자, 맞죠? 직장인. 근데 저는 인플로이도 해봤고 셀프 인플로이도 해봤거든요. S가 셀프 인플로이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너무 나는 와닿더라고요. 스스로를 고용되거나 스스로를 고용한 이 상태가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수입원의 전부였거든요. 그 경제 용어를 들으니까 뭔가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이분이 말하는 어떤 상태를 만들 수 있다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자, 이거 어디서 본 거 좀 있죠? 뭐 백담을 자주 가십니까? 뭐 새마을 많이 가시고 본가를 많이 갑니까? 이게 다 백종원 그렇대요. 이거 다 외울 수도 없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래 많대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새마을 식당을 차렸어.
그럼 어디예요? 여기 4부면 중에? S죠. 내가 새마을 식당 한다고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라고 해가지고 내가 S지, 내가 B나 I는 I죠. 누가 B나 I예요? 그죠? 이 본점이죠. 백종원 아니라도 본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본점이 B나 I죠.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프랜차이즈 한다고 우리가 B나 I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본점이야지 B나 I인 거예요. 그죠? 근데 B나 I를 하려면 제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아메이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자, B나 I를 하려면 본점이 되려면 대충 50억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100억이면 더 좋고 최소 50억 정도가 있어야 본점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1년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여러분 1년에 1억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E하고 S로는 절대 1억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신랑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1억을 벌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알겠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알겠죠? 흙 먹으면서 1억을 모을 수는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지 않아요? 우리 엄마 옷 입어가면서 맞죠? 못 모은다 맞죠? 근데 그 1억을 그 본점 해보겠다고 그 몇 년 걸려요? 50년.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얼마 모으노?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젊긴 하지만 물어보면 1,000만 원 모으는 게 어렵다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본점 할 수 있을까요? 본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는 여러분이 뭐 ES, BI, E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건 설명해야 되지만 뭐라고요? 50억을 넣은 본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점의 기회를 주면은 어때요? 조금 겁나긴 겁나죠. 솔직히 좀 겁나죠.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해보고 싶지 않아요. 본점의 기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많은 지점을 이게 새마을 식당 같은 한 분 후원하고 알겠죠? 뭐 본가 한 명 후원하고 이렇게 많이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체인점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점의 기회를 준다는 건 어마무시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가세요. 뭐시라고요? 자, DBC를 수료하면 사업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 사업가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 백종원 되는 거다. 백종원. 이름은 뭘 좀 바꿔야 돼요. 맞죠? 저는 약간 베티북 닮았지 않았어요? 부정하시는 분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펌을 하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베티북 닮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인 네트워크를 신경 쓰겠다고 했어요. 덕담이 오가가지고. 그래서 그 눈 크고 이러니까 이 펌하니까 약간 베티북 닮았대요. 또 베티북이 뭔고 싶어가지고 디즈니 나오는 그걸 깜찍하게 생긴 아가 있어요. 근데 끔찍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지는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본점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한 개도 안 먹고 1억 모을게. 본점이 얼마? 50억. 근데 그거를 그냥 무료로 준대. 난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워. 내가 이걸 잘 운영할지 안 운영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본점을 주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맞다. 본점이 주는 게 기회가 맞다. 저도 한 3개월 정도를 알아본 거거든요. 저도 맞는 거예요. 본점을 주는 기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5만 가지 의심을 다 하세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맞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맞죠? 5만 가지 그 기간을 두고 그거를 3년 기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님 말고 딴 데 가고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간을 주세요. 스폰서님 제가 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6개월 정도는 제가 5만 가지 의심을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스폰서님이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다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의심을 다 해봤어요. 정말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의심을 다 했는데 그거에 다 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간을 내서 했어요. 시간을 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성공 확률이 낮더라. 그럼 요걸 물어보면 돼요. 그 뭐 망했다 카드라도 있고, 하다 말았다 카드라도 있고, 제품만 쓰더라 카드라도 있고 있잖아요. 카드라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시라고 요거 읽어보세요. 뭐 성공 확률이 낮다 크던데 뭐 이런 자기 나름의 의견을 말했을 때는 여러분이 뭐 그분한테 맞다 아니다 할 필요 없어요. 뭐라 하시라고요? 열린 질문 같은 걸 하는 거 다시 맞죠? 10억 건물 월세 얼마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이거 질문한 거 또 까먹으세요. 갑자기 이 정답을 말하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성공 확률이 낮고 안 낮고 별로 안 중요해요. 왜? 10억 건물이 내한테 생기고 월세가 3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금도 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10억 건물 월세가 나오는 일이면 할 거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나를 공격하려고 물어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세만 된다면 그분이 의외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뭐 알죠? PC방의 자영업을 보시면 안 돼요. 이 건물주를 보셔야 되죠. 맞죠? 뭐 이 다 내가 안 가지더라도 한 층만 내가 가지더라도 맞죠, 여러분? 건물주를 생각하는 거죠. 건물주.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웹툰을 안 본다는 증거예요. 자, 웹툰에서 마음의 소리 엄청 유명한 분 작가예요. 요 중에 자기가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웹툰을 여러분이 잘 쓰든지 건물주가 되든지 맞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신궁 소리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이 맞죠? 타임스퀘어 맞죠? 거기 가가지고 막 공연했잖아요. 30분 전에 게릴라 콘서트 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저희 딸이 이번 방학 때 그걸 간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걸 안 배웠을 때는 그 친구가 미친년이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BTS 전국이 타임스퀘어인가 거기 갔다고 뉴욕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만 해서 그런지 정신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곳에 와서 의식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점을 잘 받으면 엄마가 다 지원해 주겠다 했어요. 아직 학점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자기는 공부하거든요. 밤낮이 다르니까. 예. 조건을 걸었어요. 왜냐 옛날 같으면 어이구 이렇게 생각지도 말아라. 뉴욕은 위험하고 이런 거 있죠. 나도 안 가봤으면서. 막 무작정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근데 여기서 의식 수준을 올려놓으시면 진짜 가보면 좋겠다. 너가 디지털 영상 이거 편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너의 세상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가 학점만 조금 잘 봐놓고 가면 엄마가 다 지원해 주겠어. 방 잡아 이런 거.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여기 와서 배웠어요.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돈을 성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거세요? 인맥을 성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명예나 지위를 성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낮다는 말을 제가 정답이라고 어떻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어떻기 때문에 각자의 성공이 달라요. 집에만 있는 분들은 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허옇게 다니시는 분 있죠? 화장 안 하고 허옇게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장을 하고 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뭐 찍어 바르고 나온다 이런 용어를 쓰시더라고 어른들이. 그죠? 그리고 오늘 앞에 앉으려고 막 애를 썼던 분 있죠? 평소에 그런 모습 없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앞에 어째도 앉아보려고 막 애를 쓴 거 그거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냥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가 맞죠? 그래서 어떤 성공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0억의 건물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아까? 300만 원. 근데 제가 했잖아요. 1억씩 모아갖고 10년 걸려도 내가 살라고 딱 가보면 그 건물이 30억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미 제품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청정기가 예를 들면 100만 원 할게요. 할라 했는데 이거를 사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막 이게 10억 가치인 거야. 살라고 보니까 올라붙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메이로?
많이 안 올랐죠. 안 그래요? 저는 건물로 월세를 받고 싶은데 내가 살라고 딱 돈 준비해 가면 그게 한 3배씩 4배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못 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건물주가 되는 게 제 그냥 꿈이 됐어요. 의식을 바꾼 거죠. 아, 내가 땅을 보러 다녀야 되겠구나, 그거였어요. 나랑 같이 건물 올릴 사람들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건물 살라고 하면 해보세요. 1억씩 모아가 10년 하면 30억 돼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 죽을 때까지 나오는 300 때문에 내가 10억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그거 못 모으잖아요. 그죠? 근데 땅을 보러 다니시면, 그죠? 이분이 건물을 올릴 마음이 있으시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낮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안 한다 하면 뭐예요? 안 한다 하면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혹시 뭐 뺨 맞고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지금 원래 건물을 세우려고 다니고 있어, 땅 보러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뭐 속도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100만 원만 따박따박 나온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재수없다 갈 수도 있어요. 부럽다 할걸요. 맞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300만 원 만드는데 뭐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는데 나는 10년 걸릴 것 같아. 그래도 건물을 지을 거야. 왜? 월세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많이 팔아야 되잖아.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대리점 느낌인데 지금 맞죠? 이게 내루는 거죠. 내루는 물건을 내루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못 하겠다는 느낌이잖아요. 그 얼굴이 다 주디로 돼 있네요. 마우스. 주디가 이제 나쁜 뜻이 아니고 여러분 알겠죠? 사투리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모든 말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람으로 대할 것 같은 느낌인데 밑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지요? 예, 고객을 떠들게 하라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다르죠. 가만히 있다고 암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뭐냐면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죠. 맞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 쓸 수 있잖아요. 계속 내가 써야 돼요? 아니죠.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저는 소개를 많이 받는 구조일 것 같아요. 조금 사람들이 꺼린 인상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소개 많이 받게 생겼죠? 예, 그래서 제가 개명을 못 하잖아요. 제 이름이 뭐라 했죠, 아까? 한순영. 아메하기 전에 바꿨었어야 됐어요.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한순영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줘서 못 바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사에 이렇게 아메 제품 필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연락처를 3개 받는다고 하대요. 뭐 누구. 근데 대부분의 분이 제가 한순영이라서 소개받았다는 얘기를 10명이면 거의 9분이 하세요. 뭐 느낌 이름이 뭔가 개명하셔야 돼요. 이름이 조금 까탈스러워 보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가 봐요. 나쁜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름 바꿀 뻔했는데 성공할 팔자인가 봐요. 그 한순영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순한 느낌이 드나 봐요. 힘은 좀 센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내가 잘할 수 있겠나 내가 많이 팔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소개해주지 않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소개해주지 않아요. 뭘 말해야지 소개해준다고 아까 제가 정답을 말해붙는데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한 강의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당신의 꽃밭이 있다. 그냥 제가 요즘에 쓰는 말이에요. 꽃밭을 싫어하는 분에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꿈꾸는 꽃밭이 있어요. 다 있죠. 각자의 꽃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잡초로 무성할 수도 있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망가졌어.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꽃밭이 이게 뭔가 알겠죠? 잘못됐었어. 그래서 뭔가 낙심하고 있어. 그런 분 있죠? 그런 분에 가가지고 아메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와가 또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팔아야 하자라는 저 나름의 정답은 뭐였냐면 내가 많이 팔 수 없더라. 저는 많이 못 팔겠더라고 솔직히. 예, 누군가를 처음 보면 낯가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돼야 되잖아요. 따박따박 30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뭐 건물을 살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꽃밭이 당신이 원하는 꽃밭이 있다. 그 꽃밭에 내가 물을 줄 수도 있고 잡초를 뽑아낼 수도 있고 맞죠 여러분? 그런 존재이고 싶다고 제가 가요. 그러면 됐다 치아라 가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소개시켜줘요. 소개시켜줘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야가 마이크로바이옴 하겠나? 어이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 치킨을 사 먹고 막 마이크로바이옴 할 때도 없다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꽃밭을 여러분 관리해 주러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비싸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십몇 년 전부터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캐스퍼가 비싸요? 벤츠가 비싸요? 예? 그거 모른대. 왜냐하면 이 봐요. 어떤 사람은 캐스퍼가 비싼 경우도 있어요. 자 가땡비 맞죠? 그 땡비에다가 세 가지를 가격 대비 성능은 뭐예요? 가성비가 좋다 안 좋다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죠. 뭐가 다 가성비가 좋노? 근데 봐요. 이 차로 돈을 버는 분들은 맞죠? 맞잖아요. 이 차로 돈을 버는 분들은 이게 가성비가 높아요. 아닙니까? 아니 이걸로 연봉이 3억이야. 이걸로는 3억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캐스퍼 단디 많이 들어갑니다. 요도. 근데 이걸로 돈을 버는 분은 이게 가성비가 높죠. 아닙니까? 그죠? 자, 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이게 뭐예요? 가심비 요런 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가심비 마음심 맞죠? 가심비가 누가 더 높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격 대비 비싸도 실제 효용 가치가 충분하다. 이 가실비래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지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성비. 두 번째가 가심비. 세 번째가 가실비. 이런 게 다이슨 같은 거. 오늘 다이슨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다. 다이슨 같은 거 있죠. 가격 대비 비싸요. 근데 엄청 그게 잘 나온다면서요. 그 뭐 이게 뭐죠? 펌이. 그나마 산대요. 특히 MZ들은 자기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가치를 둔대요. 효용 가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비싸도 안 비싸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에게 내가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내가 캐스퍼로 가도 되고요. 내가 벤츠로 가도 돼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성비가 있는 사람일지 가심비가 있는 사람일지 맞죠? 가실비가 있는 사람일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 판단 기준이라니까 여러분. 그죠? 그분에게 내가 벤츠야. 너무 알죠? 가심비도 좋고 가실비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계속 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이게 저는 가성비, 가심비, 가실비가 가장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게 자, 가성비는 자, 4인 가족 여러분 이게 가성비 얘기하는 거예요. 4인 가족이 한 사람당 한 5점씩 모여야 된다면서요. 야채 과일을. 아니면 좀 배가 불러서 3점씩 먹을 수도 있겠죠?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총 6알을 한 번 먹죠. 하루 2번 먹으면 12알이죠. 자 4인 가족이면 하나 먹어도 돼요. 자 엄마가 오늘 3알 먹었어요. 아빠는 그 밑에 알 먹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원래 12알을 이 사람이 먹는 게 알겠죠? 제일 좋아요. 맞죠? 제일 좋은데 묵기는 묵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럼 가성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번 달은 엄마가 먹고 다음 달 아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코 한쪽도 나눠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자고? 자 총 4줄이에요. 맞죠? 아침 저녁 딱 세워놓고 이해되죠 여러분? 2레그를 먹어야 돼요 원래. 맞아 2레그 먹는 거 맞죠? 그러면 한 줄 알겠죠? 첫째 줄 오늘 아빠 먹고 아침에 둘째 줄 엄마 점심 먹고 너희들 간식 먹고 먹어라 이렇게 하면 4인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가성비예요. 맞죠? 그래도 야채 과일보다 싸다 안 싸다? 싸요. 그리고 실제 먹고 안 피곤한 분 그리고 뭐 몸이 좋아지시면 진짜 많거든요. 그 가심비 가실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오늘 다 못 풉니다. 궁금하시면 남으세요. 제가 밤새도록 풀어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다. 이거는 제가 요거 한마디를 그냥 할게요. 자 내가 여기에서 몇 시냐는 거지. 몇 시. 언제까지 시간이 없을 건데 나는 시간을 냈다. 왜냐면 언제까지 시간이
없을 건데 나도 시간이 없었는데 언제까지 시간이 없을 건데 제가 보니까 아직 50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100세 인생 지금 120인생이라 하죠. 100세 인생을 시계 24시간으로 돌렸을 때 50세신 분들은 아직 낮 12시밖에 안 됐어요. 120세 사는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 지금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12시란 낮 12시가 뭐라고요? 50세. 그럼 저는 45이니까 아직 낮도 안 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바쁜 것이 제가 막 21세까지 87.5세까지 바쁠 그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없다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요. 시간 관리. 여러분 시간 관리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시간 관리. 이 책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스폰서님한테 해답이 있어요. 스케줄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우리 스폰서님 지금부터 적으세요. 내가 시간 관리 너무 잘하고 싶어. 스폰서님의 스케줄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분처럼 하면 그분의 연봉이 됩니다. 정답이에요. 저는 제 스케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3% 때도 그 스케줄, 지금도 그 스케줄이거든요. 계속 안 바쁠 예정이에요. 계속 예정된 걸 하기 때문에 안 바쁜 거예요. 저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마무시하게 만나거든요. 근데 안 바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만나면 되지 제가 하루에 수백 명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배우셔야 돼요. 뭐 배워야 된다고요? 자, 그럼 누구한테 보여달라 하라고요? 책 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연봉인 그분의 스케줄을 보여달라 하세요. 좋은 방법이죠. 오늘 우리 스폰서님들 빨리 조금 적어 놓으세요. 스폰서님 스케줄 좀 보여주세요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다 하고 보여드리면 돼요. 그분의 연봉이 예를 들면 그분의 연봉이 5억이야. 한번 보여달라 해도 된다 아이가. 맞잖아요. 그거 배우고 싶다 한다고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상담하자는 거 상담 맞죠? 자, 그래서 자, 적성이 맞지 않다. 이거는 제가 이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적성에 맞는 건 여러분 있잖아 꿈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배우러 오셨으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아니,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생활비를 버는 일. 자, 듣고 있죠?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된다. 자,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거는 적성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맞지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은 적성을 따지세요. 그죠? 내가 그림 그리고 싶다, 피아노 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자, 세 번째. 자, 뭐죠? 세 번째는 미래 준비.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지금 적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죠? 내 아이 생활비가 되는 거, 의식주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적성 따지면 안 돼요. 진짜 저 돈이 따박따박 내 원하는 수입이 나오나 안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걸 도와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돈은 안 받아도 되잖아. 맞죠? 그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준비도 같이 하면 좋잖아. 그지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해요. 저도. 근데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꿈판을 만들어주는 일이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나면 더블엑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나면 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꽃밭 얘기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의 사업 설명은 저는 꿈 얘기예요. 내가 원래는 꿈이 없었을 때는 이런 꿈도 못 꿨다고. 이런 건 꿈도 못 꿨다고. 제가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기. 저기 앞에 그랜드 피아노 보이세요? 저 보이죠? 이 저희 집에 있는 그 그랜드 피아노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도 꿈이잖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맞잖아. 굳이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집 그 거실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싶었어요. 그건 제 꿈이에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이소. 그건 내 하고 싶은 거라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도 좀 치고 나는 옆에서 보고 있고 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소파에 앉아 들으면 억수 좋거든요. 나는 못 쳐. 그래서 맨날 닦아줘야 돼요. 검정색이라서 먼지가 억수 쌓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아가 가니까 우리 애가 엄마가 이제 너무 그 넓은 평수 살 필요 뭐 있노. 우리 아가 이런 쪽 발달돼 있어. 이사를 가라. 30평대 젊은 엄마들이 많은 곳으로. 그 아이는 더블을 상속받을지 알겠죠? 트리플을 상속받을지 뭐 상속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럼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처분해야 되는 거야. 원래 꿈을 한번 가져봤고 이제 필요 없어. 그 당근에 내놨어. 당근에. 내 마음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니까. 맞죠? 올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데 카톡이 없더라고요. 뭐 톡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에. 저는 드디어 팔겠구나. 팔고 싶었으니까. 이제 가질 만큼 가져봤잖아요. 당근에 중고로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이걸 팔려고 올려놨어요. 근데 적정한 가격에 올려놨어요. 인터넷 최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올려놨거든요. 이사 갈 거니까 뭐 이런 마음에. 근데 연락 오셨는데 새벽 끝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사겠구나 싶었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대 그분이. 연락 주세요 그분.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딱 왔는데 포스가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절 같으면 절이고 있잖아요. 교회 같으면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힌두교 같으면 힌두교 같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약간 목사님 목소리 톤인 거예요. 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피아노가 어떻게 필요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피아노 반주자 이런 분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성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같았어요. 아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팔라고 올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저희 딸에게 연락을 해요. 영상 통화를. 이런 일이 있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거 엄마한테 가지고 있으면 암 걸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 먼지만 닦아줄 건데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 갖다 드려. 아니 굳이 갖다 드려야 되나 가지러 오면 안 되나 하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연락 오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 뭐냐면 이 적성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이걸 가지고 싶어서 뒀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드리면 왠지 저한테 엄청난 축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그 느낌적으로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엄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 큰 거를 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하니까 그게 그 얘기였어요. 엄마 그 돈을 받는들 뭐 부자가 되겠어?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드려. 아 알겠다 하고 목사님 전화번호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아메이를 배우는 걸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의식 수준을 올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오늘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했지요? 그게 뭔가 얍사부리한 방법이 아니죠? 그분이 뭐 이렇게 하면 야 10억이면 월세 300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지 그분에게 진짜 원하는 삶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얘기한 거 다 알아듣겠지요?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